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당선 낙선자 만나 지구당 부활해야 당대표 출마하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윤 설득 못하는 참모들 면책되지 않는다. 당태종의 정관정요 실천할 수 있을까?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당태종 때 직언하기로 유명한 위징이란 신하가 있었다. 황제에게 바른 말을 300여 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하루에만 간언을 4번 했다가 경로를 사기도 했습니다. 당태종이 정관의 치로 불리는 태평성대를 만든 건 위징의 공이 컸으며 위징이 죽자 태종은 내 잘못을 보는 거울을 잃었다라고 애통해했습니다. 역사에서 목숨 걸고 직언하던 신하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징이 유달리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간언보다 황제를 설득하는 능력 때문인데요. 북쪽 돌궐이 세력을 키우자 태종은 18세 미만이라도 건강하면 모두 징집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위징은 황제 명령인데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경노하자 연못에 물을 빼면 당장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물고기가 없어진다. 지금 18세 미만을 군대에 보내면 훗날 세금은 누가 내고 병력은 누가 맡느냐? 라고 했습니다. 위징은 쉬운 비유를 썼고 상식에 호소했습니다. 위징이 거칠게 아니되옵니다라고 만회쳤다면 일찍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 전후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주변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총선 직전에 굳이 출국시킨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입니다. 의료 파행이 악화하는데 대통령이 생방송 51분의 상당 부분을 의사 비판에 할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집권 초부터 연금 개혁을 누누이 강조해놓고 핵심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서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데 자기 국회로 미룬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국정을 이끄는 여당이 어떻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나 반도체법처럼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마지막 국회에서 뭉갤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정치 정책적 판단이 가져오는 후과는 대통령실과 당정의 고위 참모들이 가장 잘 알겠지만 그런데 이들의 직언과 설득으로 엇나가던 결정이 바로잡혔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고 수사받는 전 장관의 출국도 의대 증원 담화도 연금 개혁과 민생법안 연기도 전부 비상식적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참모도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통만큼 정권 참모들의 설득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공무원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335 모이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를 화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고위직들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정권이 실패하면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위징은 양신과 충신을 구별했는데 양신은 군주 잘못을 설득해 자신과 나라를 같이 성공하게 하는 반면 충신은 바른 말만 하다가 군주와 같이 망하는 신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양신이라고 할 만한 참모가 있나? 순장조가 될 충신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 성패는 대통령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경청 태도와 참모들의 설득 능력이 모두 중요합니다. 당 태종과 신하들의 대화를 정리한 고전이 정관정요인데 여기엔 태종이 신하들에게 영린을 건드리는 것을 피하지 말고 간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태종은 목숨처럼 아끼던 황후가 죽자 매일 누각에 올라 황후 묘를 쳐다보며 국정을 등한시했는데 누구도 영린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위징은 아버지 묘를 보시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물려받아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고 태종은 영린을 만들려 하지 않았고 위징은 요령있게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당이 패권국이 되는 초석을 깔았고 윤석열 정부는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정관정요를 일독하길 권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당 태종 시기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정관정요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 태종은 신하들의 직언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는 위징과 같은 충직한 신하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종종 비판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는 정관정유의 교훈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당 태종 시기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대의 한국 정치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총선 패배 이후 여당 내부의 결속력 약화와 외부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위증은 단순히 직언하는 것을 넘어서 설득의 능력이 뛰어난 신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참모진도 대통령을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참모들이 효과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참모들의 설득 능력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고 대통령의 고집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당 태종은 신하들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이를 통해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비판을 경청하고 참모들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관정유의 교훈을 실천하려면 우선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신하들의 직언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모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제안과 명확한 비유를 통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합니다. 위증처럼 비유와 상식을 활용해 대통령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총선 패배 이후에 여당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관정유를 읽고 그 교훈을 현대 정치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성공 사례를 현재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관정유의 교훈을 실천하려면 대통령의 경청 태도 변화, 참모진의 설득 능력 강화, 정치적 안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